어서 오십시오. 아유, 아침 일찍이 들어오시죠. 네. 요게 거실이고, 와, 되게 집 넓네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성형외과 진세훈입니다. 안타깝게 같은 자리에서 35년째 성형외과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가능하면 만으로 나이를 얘기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자꾸 저보고 70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70세 지금 성형외과 원장님이신 거예요? 네. 이건 여기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참선하는 요 자리입니다. 요 다리를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걸 오랫동안 하셨었나요? 저한테 참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피로는 대개 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기분으로 지 자신을 괴롭히는 거거든. 네.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집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9개월을 선방에 가서 공부합니다. 그럼 이 집이 이렇게 넓은데 혼자 계시는 거고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우리 집에서는요 별명이 돌돌입니다. 요게 혼자 있으니까 우리 집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걸 설치를 해서 아버지 오늘 몇 시에 출근하셨네요? 오늘은 좀 늦게 오셨네요? 그럼 여기가 지금 침실이신 건가요? 저는 저기서 자고 우리 집 사람 침실인데 따로 주무세요? 예, 한 10여 년 전에 코를 골다 쫓겨났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모습이고요. 아침에 나갈 때 잠시 인사드리고 나갑니다. 요게 이제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몸에 젖으니까 갈아입을 내복하고 물을 하나 꺼내서 커피 가루를 이렇게 섞어서 마시죠. 실례가 안 된다면 예. 의사 선생님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저는 지금 소렌토 타고 있습니다. 외제차는 안 타시는 거예요? 에이, 나이가 있는데 제가 20대 같으면 좋은 차 타고 대접받고 싶겠지만 돈이나 권력으로 대접받아야 된다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면 그거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거. 이렇게 찍으면 0이 딱 나옵니다. 원장님 무료신가 보네요. 65세 이상은 우리나라는 공짜랍니다. 진짜 사람이 많긴 하네요. 지금 여기가 강남역이 아니라 청계산 입구인데 왜 한정거장만 타고 내리신 거예요? 청계산역에서 우리 병원까지가 한 7km 좀 넘어요. 6.5km네요. 지도 보면 1시간 40분인데 이걸 진짜 걸어가신다고요? 1시간 20분 정도면 가요. 그럼 매번 이렇게 2시간씩 한 10km 이상을 걸어가신 거죠?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조선시대에 살고 계시는지. 아니 많이 걷는다고 꼭 조선시대가 아니고 운동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걷기 시작한 게 한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거의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걸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전부 나보다 빨리 걷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지나니까 내보다 늦게 걷는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심장 전문의로서 유명한 은퇴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검사를 하러 입원을 했습니다. 네. 심장의 혈관을 확인을 해보니까 0.26mm 남았다는 거야. 순간적으로는 죽을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스텐트 수술을 한 거예요. 내가 만일 아침 운동 걷는 거나 그걸 안 했으면 그런 변화를 못 느꼈겠죠. 제가 운동을 해서 친구 잘 사귀어서 저는 목숨 건졌다고 봐야죠. 뭐. 그럼 지금 이렇게 양재천을 따라 쭉 강남까지 가신 예, 요게 이제 여의천이고 탄천으로 해서 양재천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뛰시는 거예요? 예. 지금 촬영하다 놓쳤는데 저기 멀리 지금 혼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이 이 5층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예. 여기 뉴발란스 꼭대기 5층에 있습니다. 이거 되게 유명 건물인데 여기 있었어요, 병원이? 제가 여기 있는데 뉴발란스가 와서 이 건물이 유명해진 거예요. 여기서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 35년째 있습니다. 뉴발란스는 들어온 지가 한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1층 우리 병원 간판입니다. 원장님이시네요? 예. 아까 원장님께서 예. 나한테 남은 건 병원과 집분이랬잖아요. 근데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그거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심지어 국세청까지 있습니다. 국세청 분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 건물이 원장님 건물이 아니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땅이 180평인데요. 땅값이 적어도 10억입니다. 제가 일찍이 눈이 떴고 돈이 좀 있었으면 병원 개업을 안 하고 땅을 샀었어야죠. 그러면 그때 땅이 평당 400만 원쯤 됐다고 그랬나? 그렇지만 이제 10억이 됐으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거죠. 안녕. 여기 원장님 진료실인 거예요? 네. 요 자리가 왜 이렇게 작으냐고 그러더라고요. 원장실의 자리가요. 건물이 전체 임대료가 1,800만 원쯤 됩니다. 그런데
요 원장 자리는 돈이 안 생기는 자리잖아요. 네. 수술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앉아 쉬는 자리니까 제 공간이 제일 작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산성이 제일 작기 때문에. 네. 와. 제가 저 방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이게 옷 갈아입으신 건가요? 네. 오,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리신데요? 예. 이게 전투 복장입니다. 회사분들한테 저도 인사를 한번 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예. 벽이 없이 이렇게 같이 있어야 제가 의사로서 사용할 때 필요한 것, 그런 걸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 벽이 없애고 이렇게 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원분들도 그걸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동의해 주시죠. 아무도 지금 말씀 안 해주시는데요. 이 자리는 도대체 누구 자리인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그냥 회사의 대표 자리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병원이랑 회사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무슨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본디 여기는 이제 제가 아이디어 냈던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자동화하는 기계를 개발하는 회사가 초창기에 있었는데, 요게 제가 처음에 이제 논문 쓰고 할 때 했던 주사 장치 개발해서 쓰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자동화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주사위가 조금씩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게 이제 요까지 개발을 한 겁니다. 아, 그럼 원장님이 여기까지 하시다가 이제 회사를 하다가 만들어서 회사가 만들어지면서, 왜냐하면 이게 회사 하는 거는 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회사를 그렇죠.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그분들이 하게 이제 되고. 전문적으로 개발해서 지금의 자동화 기계가 완전히 만들어져서 제품화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요게 2010년도 겁니다. 2010년에 시작해서 14년이 걸린 거네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지금 2010년이면 이때 네. 나이가 거의 지금 70이시니까 56에 시작하신 거잖아요. 55에 시작한 겁니다. 55이면 솔직히 말해서 거의 이제 은퇴를 바라보고 있거나 네. 한데 그 늦은 나이에 왜 도전하신 그런가 거예요? 하면 사실은 좀 절실한 면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병원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잘 될 수가 없어요. 경쟁은 치열해지고 젊고 능력 있는 의사도 생기고, 또 하나는 마케팅을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점점 환자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남다른 뭔가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뭐 농담삼아 제가 말씀드리지만 90년도 처음 개업할 때 저 쌍꺼풀 수술 8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이 지났어요. 2000년쯤 되니까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성형외과 전문의 쌍꺼풀 수술 38만 원이라고. 그럼 젊고 새로운 열심히 하는 분들이 38만 원 받으면 저는 얼마를 받으면 저한테 올까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원장님 같이 이렇게 전문성 있고 오래 하신 분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군요. 아마 더 그럴걸요. 나이 들수록. 우리 선생님께서 수술을 받는다. 40대, 50대 젊고 새로운 분한테 가고 싶습니까? 70이 다 된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좀 젊은 분한테. 그렇죠. 네.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공도 새로운 걸 하고 싶다고 다 성공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모자란다고 느끼는 순간, 더 절실히 느끼면 느낄수록 그때부터 조금씩 발전이 시작이 있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하면 보세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즐겁다. 지금 내가 잘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 내가 노력해서 지금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 내가 만일에 괴롭고 힘들다. 내가 지금 잘못해서 괴롭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찬란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 자세가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뭘 하고 있냐를 들여다 볼 줄만 안다면 5년, 10년 후에 지 모습이 QLED 화면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원장님 죄송한데 큰 스님이 법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큰 스님, 물론 제가 뭐 큰 스님하고 비슷하게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남은 건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좀 과하신 것 같고. 오늘 오신 분은 소개받아서 오셨는데, 소개해 주신 분은 누군가 하면서 옛날 그 원자력병원 산부인과 과장도 하셨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과장과 병원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이재호 박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또 그분이 의사로서 자신이 추천해서 저한테 가보라고 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사로서는 제일 행복한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사모님이 궁금한 거를 충분히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듣고 사모님이 천천히 결정하시면 돼요. 네. 이게 성형수술이라는 건 참 다행인 거네. 지금 당장 수술 안 한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천천히 결정하세요. 가까이 보십시오. 원장님, 제가 알기로 원래 병원 이런 데 가면 상담실장부터 해서 좀 많이 있잖아요. 원장님 상담실장 같은 거 안 쓰시나요? 조금 제가 보수적이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상담실장을 쓰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트릭이라고 생각하죠. 원장이 상담실장한테 돈을 왜 줍니까? 이 상담실장을 쓰는 게 수입이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역할이 뭡니까?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 할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 수술하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이 수술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수술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의사의 역할은 아니에요. 장사꾼의 역할입니다. 오, 듣고 보면 그러네요, 정말로. 특히 성형수술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수술 자체에 대한 환상을 갖고 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수술하고 나면 현실이 돼요. 그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분이 6년 동안 프락셀 레이저를 50번 하셨다는 분입니다. 50번이나 봤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예. 그런데 제가 답답한 건 이거예요. 이분이 할 때마다 설마 의사가 좋아진다고 했겠지, 나빠진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가 좋아진다고는 실체가 뭔지 확인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벌겠다는 의사가 무슨 소리 할지 모릅니다. 확인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수술하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 하면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분 말로는 요 조그만 것들 이게 효과가 부족하죠. 네. 이분 말로는 풀 메이크업 하면 이거 가려진답니다. 초치는 소리 죄송한데요. 진짜 포토샵 아니죠? 포토샵을 제가 할 줄도 모르지만 이거는 포토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좋아졌죠. 그런데 여기서 환자들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남의 얼굴 보고 좋아진 걸 감동하면 큰일 나요. 왜요? 누구든지 하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가 좋아졌으면 나도 이런 흉터의 모양이면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얼굴 좋아진 거는 관심 가지지 말아요. 핵심은 뭐냐? 하고도 좋아지지 않은 걸 봐야 돼요. 요런 게 좋아지지 않은 게 있다면, 내 얼굴에 요런 게 있다면 아 나도 효과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알아야지. 남의 얼굴 좋아진 거 보고 나도 좋아질 거다. 그건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분은 왜 오신 거예요? 이분은 이 팔자주름 수술하러 오셨어요. 이분은 사실 여기다가 귀족 수술이라고는 인조 뼈를 넣는 수술을 모 대학병원에서 하셨던 분입니다. 문제는 하고는 이건 해결되지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팔자가 근데 안 사라지잖아요, 원래. 안면 거상술을 해도 안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참 저도 안타까운 게 뭐 이런 거를 갖다가 미용 성형 학회할 때 주전 자가집 재형술을 하면 이런 환자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쪽만 수술을 해서 보여주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잘 보세요. 한쪽만 수술했습니다. 이쪽은 안 했습니다. 확실히 여기가 진한데 네. 여기는 연하시네요. 네. 여기만 수술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 믿으니까. 남의 얼굴을 찌르고 수술하면서 300만 원, 400만 원씩 돈을 받는다면 이 수술이 안전한지 적어도 자기 팔이라도 한번 찔러보는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 팔 한번 찔러봐서 확인하는 그 양심도 없이 남의 얼굴은 찌르고 수백만 원씩 벌고 싶다. 그건 조금 의사라고 하면 곤란하지, 그죠? 적어도 해보고 하자는 거예요. 시술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길래? 한번 보러 잠시 가시죠. 원장님, 예. 원장님 약간 문화평론가 그분 좀 얼굴이 닮으신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아이, 뭐, 그런 훌륭한 사람들하고는 뭐, 제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머리카락 개수도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죠. 파마 정족수가 안 된답니다. 파마 정격수가 뭐예요? 파마를 하려면 머리카락 개수가 제법 있어야 된다네요. 뛰어나신 성형외과 전문의분도 탈모는 막지 못했군요. 네. 50대 대통령도 탈모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 이거예요?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DR은 그러면 닥터, 의사 모드이고 S는 사랑 모드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진피층 재생을 위한 DR 모드라고 하고, 이거는 스킨 리주비네이션이라고 해서 피부 미용에 관한 모드라고, 이건 앞으로 개발한다고 지금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부젠 지금 우리가 인허가 받아서 하고 있는 모드가 이겁니다. 그래서 스탠바이 하면 여기다가 이제 주사 장치를 이제 끼우거든요. 요걸 이제 요렇게 장착을 하죠. 그리고
요걸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하고는 이제 컨티뉴어스 모드를 되게 쓰죠. 왜냐하면 연속으로 0.001cc의 이산화탄소가스와 히알루론산이 같은 장소에 교대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처음엔 요 안에 공기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공기가 빠져나오면 요게 이제 뒤에서 후진전지를 하면서 약액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이제 약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자, 피부에다 넣는 거예요? 네, 요게 0.001cc 그러니까 1cc의 1000분의 1이 한 번에 기체와 액체가 교대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많이 아픈가요? 이게 생각보다 마취 주사보다 훨씬 안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시술할 때는 마취를 안 합니다. 이건 제 얼굴에 직접 해봐서 알고 제 팔에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느낍니다. 근데 왜 의사 선생님들 항상 뭐 할 때 안 아프다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아픈가요? 저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합니다. 안 아프냐고 물어보면 그러죠. 바늘로 찌르는 거 당연히 아프다. 그러나 마취 주사보다는 훨씬 덜 아프고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다고 하는 보톡스보다는 훨씬 덜 아프기, 비교할 수 없이 덜 아프기 때문에 마취를 안 하고 한다. 제가 14년 동안 이걸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거 하다가 아파서 못 하겠던 사람은 난 아직 못 만나봤다. 그러면서 꼭 그 얘기도 합니다. 당신이 1번일지는 모르겠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네. 점심시간에 주로 뭐 하세요? 점심시간에는 저는 본디 점심을 안 먹으니까 여기 앉아서 조금 쉬다가 대부분은 다 식사하는 시간이고 조용하니까 저는 요 안에 들어가서 잠시 참선하면서 조금 쉬죠. 그럼 참선은 여기 할 자리가 있네요,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요렇게 잠시 보여드리면 요렇게 이제 방석에 뒷방석을 요렇게 놓고 그러고 이제 딴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까봐 제가 이렇게 카테를 치고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참선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한 게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사실은 정신적인 피로가 많아요. 정신적인 피로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불안과 걱정 때문에 사실 내가 감정으로 괴롭다는 거는 대개 보면 내 생각과 기분과 내 감정으로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내 괴롭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만 관리를 하면 피곤하고 힘든 게 훨씬 줄어들죠. 조금 더 크게 얘기를 하면 핸드폰은 맨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새로 나오면 새로 사요. 거기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또 앱도 사서 깔고 그 앱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런데 핸드폰은 2, 3년 쓰고는 새 거 같은데도 새로 바꾸기도 하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 대가리는 업그레이드 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참선을 한다는 거는 내 자신을 조금 품질을 조금씩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저는 참선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나의 대가리를 업그레이드 한다기 위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너무 좋아지면서 기기가 많이 나오고 대신 나의 머리를 대체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굳이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발전시킬 이유가 있나? 지금 나와 있는 기계들의 뭐 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핸드폰 안에 들어가 있는 지식만큼 그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많은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고 종합하고 해서 나한테 필요한 가치 있는 새로운 지식과 생각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원장님, 이렇게 찍다가 제가 느낀 건데 저 뒤에는 지금 막대기가 하나 있고 원장님 지금 참선하고 계시잖아요. 위에서 물만 떨어지면 거의 지금 선인 같은 느낌이. 아니, 저도 선인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 원장님이시면 되게 뭔가 고고하고 좀 뭔가 격식이 있고 그리고 뭔가 되게 말씀도 적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제가 막 드립 날려도 다 받아주시고 농담도 많이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사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속에 자꾸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저는 의사로서 기본적인 건 진료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충분히 쌓고 정성껏 양심껏 치료하고 환자한테 거짓말 안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지. 격식이라는 거는 젊은 분들이나 딴 분들하고 소통하는 데는 차라리 얽매이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원장님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MBTI를 기억을 잘 못합니다. ตอนนี้คุณหมอรอยแผลเป็นที่มีขอบชัดเจนหรือว่ารอยแผลเป็นแบบบอก 원장님, 지금 제가 좀 놀란 게 이번 환자가 태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예. 글로벌 하셨네요. 저희 병원에는요,
일본 분하고 태국 분이 상당히 제법 있습니다. 가끔 중국 분들, 싱가포르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분들 가끔 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이 아마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마 여드름 흉터 있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이상의 팔로워가 있는 유튜버가 자기의 여드름 흉터를 자진해서 사진을 보내면서 이거 수술 결과가 좋을 것 같아서 꼭 받고 싶은데 자기 수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술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유튜버 올리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이 태국 분들이 한 6분 정도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태국 환자분들은 그런 분들 영향으로 상당히 옵니다. 원장님 아직 죽지 않으셨네요. 완전 이제 이거는 최근에 그런 게 알려져서 그런 거지. 과거에는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원장님 예. 그냥 가시는데요. 아니 저분들은 곧 올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은 시간이 조정이 안 돼서 그렇지만 금방 곧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 멀리서 와서 자세한 상담을 했으면 틀림없이 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태국에서는 이런 죽을된 자가진피 재생술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 주시니까 정말 참 고마운 일이죠. 근데 원장님 제가 방금 촬영하다가 느낀 건데 원장님 되게 비남이셨네요. 이거 KBS 뉴스 언제적이신 거예요, 이거? 2012년도 KBS 9시 뉴스입니다. 아, 그때 처음 막 이거 개발하셨을 때 막 예, 나가신 거예요? 개발해서 SCI 논문에 발표되자마자 바로 나왔던 거예요. 그럼 혹시 이거 홍보를 위해서 뉴스에 나가셨던 거예요? 뉴스는 홍보를 위해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스는 뉴스 가치가 없으면 절대 안 끼워줍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긴급한 뉴스가 아니잖아요. 미용 성형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딴 뉴스가 많을 땐 이게 항상 밀려요. 그러니까 딴 뉴스가 없고 세상이 편안해서 특별한 뉴스가 없을 때 이게 우연히 다행스럽게 이게 끼어들어서 인정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KBS 뉴스는요, 시청률이 35%가 넘을 때입니다. 지금 방송하고는 수준이 다를 때예요. 35%요? 왜? KBS, MBC, SBS밖에 없을 때예요. 혹시 근데 이걸 통해서 올라가고 나서 연락이 혹시 좀 많이 왔나요? 그건 뭐 많은 정도가 아니죠. 오늘 저녁에 뉴스에 나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낮에 이제 전달해 줬어요. KBS 예, KBS 편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빨리 확보를 하고 전화선을 만들어라. 그걸 해서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면 문의 전화가 전부 KBS 편집국으로 전화가 올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빨리 전화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급히 전화를 그때 가설을 10대를 했었어요. 10대나요? 네. 그래서 했는데 어느 정도 전화가 오는가 하면요. 3일 동안 전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전화 받는 분이 화장실을 못 갑니다. 가려면 수화기를 올려놓지 못하고 밖으로 내려놓고 가야 돼요. 전화 계속 오니까. 그때 체감상 몇 통 정도가 왔던 걸로 기억하세요? 3일 동안 1000통 이상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럼 엄청 병원이 잘 되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니까 한 2, 3주 지나서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잠시입니다. 몇 달 지나고 나니까 환자분들이 특허 있다고 그러더니 거짓말 하지 마라. 전국에 여러 군데서 하더라. 그러면서 제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니 또 몇 달 지나니까 당신은 무슨 주름 수술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씩이나 받냐. 딴 데는 20만 원, 30만 원이면 하는데 도둑놈이다. 이런 또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갑다 이랬는데 또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아니 당신 논문 쓴 거하고 KBS 뉴스 나온 걸 믿고 나는 수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니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 원장님 환자 중에요? 아니 제가 수술한 게 아니고 딴 데 지방에서 딴 분들한테 수술을 받았다는 분들이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방법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산화탄소 가스만 들어가는 기계를 가지고 어떤 의료기기 업자가 전국에다가 진세현 박사가 개발한 자가진피 재생술 방법이라고 하면서 기계를 100여 대를 팔아먹었답니다. 그래서 환자가 줄어들고 욕만 바가지로 먹었죠. 되게 억울하셨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로서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2,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이렇게 되면 그때 나이가 그래도 대략 원장님 나이로 치면 50 중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참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살아서 뭐하나 그냥 안 하려고 멈출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바닥에 갔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면 나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
딴 사람들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은요, 병원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병원이 중간에 없어진 적도 있어요. 1년 동안. 병원이 사라졌다고요? 병원이 사라졌어요. 건물주 되는 분이 여기에 권리금이 크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권리금을 받기 위해서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동안 뭐 하셨어요? 보따리 장사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나셨나요? 네. 지금 원장님이랑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어 봤잖아요. 네. 철학적이시고 약간 좀 그러신데 원래 우리가 의사 하면 돈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직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원장님 약간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원장님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나요? 저는 절대 돈 좋아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90년도에 개업하려고 왔을 때 처음에 88년도에 여기 땅값이 400만 원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평당. 제가 74년도 5년도에 저기 교보빌딩 건물이 땅값이 그때 지금 10억인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땅이 안 팔려서 팔려고 신문에 공고를 냈대요. 6만 8천 원이었답니다. 왜 그때 안 사셨어요? 그때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그때 내가 등록금, 하숙비, 철없는 용돈, 그 돈을 다 모아서 그때 땅을 샀었어야지. 그러면 내가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됐겠지.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이런 얘기 했어요. 넌 돈 번 거 부러워하지 마라.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다. 지 눈 어두운 걸 탓해라. 지금도 1년에 10배 되는 주식이 있고 지금도 1년, 2년에 10배 되는 땅이 아직도 있다. 네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게 어찌 보면 제 자신의 진실된 전체 모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러나 나는 진실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제 마음속에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게 많이 있겠지만 내 딴에는 우아하고 좋은 모습만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사는데 혹시라도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